안녕하십니까, 김민희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기관의 ESG 활동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해서 저는 기존에 사회복지학 박사가 있었고 교수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기관에서 ESG 활동이란 무엇일까라고 해서 저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기 전에 원래 경영학이 제 모토여서 경영을 꼭 하고 싶었었는데 사회복지학 하고 나서 이후에 경영학 박사를 다시 이 제목으로 지난 23년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이라 하면 지금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요양원을 중심으로 하려고 제가 윤리경영의 매개 효과 및 노인 장기 요양 기관의 운영 형태의 조정 효과라는 제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을 축약해서 지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관의 요양원에 지금 60명의 어르신들이 계시는 공간이고요. 요양원은 재활적을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제 요양원의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의 요양원 하면은 그냥 제가 사회복지학 교수를 하고 있을 때는 그냥 어르신들이 많이 가는 곳, 80대, 90대 어르신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는 요양원의 그 대상자 그 에이지가 나오는데 지금 저희 요양원의 어르신들의 평균 나이,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거로 질문을 드릴게요. 60대. 솔직히 말해서 59세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면 노인 장기 요양에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나이대, 연령대와 맞춰서 이러한 노인 장기 요양 기관을 우리가 실제로 운영을 하는 이 기관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활용해야 할 것인가, 이용을 해야 할 것인가, 운영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연구 배경은 이렇습니다. 기업과 기업의 서비스 제공의 기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용들은 다양한 기대와 윤리 경영을 중심으로 개인의 만족과 관심을 기업의 이미지에 투영하고 있습니다. 기업 이미지는 소비자에게 믿음과 신뢰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지향성을 가지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저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노인 장기 요양 기관은 기업일까요? 라는 문제이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기업의 환경 변화에 대응 전략으로 사회적 책임과 그거에 기반한 윤리 경영이 실천 현장에 접목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에서 얼마만큼의 실용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시설 기관이 많은 양적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 방식은 전부 다 민간 위탁 방식으로 정부 보조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장기요양 기관은 기업 운영과 연관된 ESG 평가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지속 가능한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를 지금 어떻게 정의되면 사회복지 기관의 ESG 활동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윤리 경영의 매개 효과와 노인 장기 요양 기관의 운영 형태의 조정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하였습니다. 연구 문제를 살펴보면 제가 지금 잘 보이지가 않아서 그런데 처음에 ESG 활동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고요. 그 다음은 ESG 활동이 윤리 경영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다음은 윤리 경영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까 이런 부분을 하나 또 연구를 했었고요. ESG 활동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렇다면 장기 요양 기관의 시설 형태의 조정 형태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 구성도를 보면은 ESG 활동, 윤리 경영, 조직 성과, 노인 장기 요양 기관,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선행 연구를 먼저 찾아보았는데 ESG 활동은 여태까지 뭐 장관님이나 여태까지 발표하신 분들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윤리 경영, 조직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ESG 환경하고 이런 부분이 연동하는 그런 논문들이 많지 않아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논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막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게 좀 논문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좀 저는 집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요. 환경 부분에서는 기업 경영 부분에서 혁신적인 경영 분석, 친환경적인 제품과 합리적인 서비스 제공, 그다음에 소비에 대한 가치를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질의 개선. 그렇다면 이 서비스의 질의 개선과 인간 삶의 질의 향상 부분에서 저희 장기요양 쪽을 좀 끌고 들어왔습니다. 사회적 관점에서는 임직원, 고객,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업의 권리와 의무, 그다음에 책임 등의 요소, 그래서 인권, 안전관리 부분을 다시 이 부분을 집약해서 저희 장기요양 쪽으로 끌고 들어와서 저희가 논문 쪽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지배구조인 G 부분에서는 이사의 투명성, 조직 문화, 이용자의 권리를 위한 요구조사, 그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 기능과 관련된 사업, 그다음에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과 요양원이 함께할 수 있는 협력적 파트너십,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사업을 할 수 있나 그러한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을 조직 운영으로 보았습니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ESG 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 조직 성과 부분에서는 빨간 글씨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 방식을 결정짓는 예산 제도의 영향으로 감독, 그 다음에 통제 제도가 용이하도록 정부가 규정한 지침을 활용해서 집행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투입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가라는 내용이고요. 이러한 지출과 예산의 집행이 하나의 과정에서만 치우쳐지는 현상인지 아니면 그 결과에도 현상이 치우쳐져 있는 내용인지 이런 내용을 하나로 투입을 조직 성과라고 보았습니다. 이거를 하면서 조금 느꼈던 거는 그 조직 성과 부분에서도 ESG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조직 성과가 공공기관에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하기 전에는 이제 시청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시에서 근무를 했다는 그 조직 성과에 대한 이 부분이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가 노인 장기 요양 쪽으로 끌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맞지가 치밀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평가 부분에서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었는데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 ESG 평가하고 그다음 장기요양 기관의 평가하고 연동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제 다음에 연구하는 분들이 그걸 좀 많이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으로 저는 이렇게 살짝만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의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는 재무적 성과 위주가 아닌 효과성 위주의 조직 성과로 파악했으며 이는 공공의 가치를 창출해내는 비재무적인 성과 외에 지속 가능한 조직의 혁신성을 오히려 강조하는 것이 조직의 성과로 맞겠다라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윤리경영입니다. 윤리경영의 실천 의지, 윤리활동의 노력 정도, 그다음 윤리강령의 운영의 적합성인데 시설장의 입장으로서 얼마만큼의 윤리경영이라는 그 타이틀이 들어갔는지 이거에 따라서 우리 요양원의 시설장의 이 윤리경영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요양원을 장기요양 시설은 효과성, 효율성이 얼마만큼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를 찾을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윤리경영을 한가 동시에 나의 이익 배분에 대해서 많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장기요양 기관이 이익 배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요양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차피 이 윤리 이익에 대한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학자이지만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윤리 경영의 표준 모델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숙지를 좀 해놨는데 윤리 의식의 확립, 그 다음에 관리 체계의 구축, 그 다음에 윤리 위험에 대한 파악. 그래서 윤리 경영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윤리 위험을 식별하고 분석하고 파악된 그 위험의 심각성이 평가에 따라서 얼마만큼 지속되고 얼마만큼 관리되는 것이냐에 따라서 이 표준 모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나 외부의 의사소통 체계입니다. 모든 조직 구성원이 윤리 경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의미하며 윤리 경영의 모니터링은 윤리 경영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독립적인 평가에서 발견된다는 점에서 개선하는 활동을 윤리 경영을 포함시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인 장기 요양 기간입니다. 지금 변수들을 지금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노인 장기 요양 기간은 2008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도입으로 그 이후에 그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에 대한 부양 의무 부담을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적인 책임으로 인식하고 그 노인 장기 요양 제도를 어떻게 제정하고 시행했던 내용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노인 장기 요양의 문제를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책임과 국가의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의 포커스는 바로 이 사회적인 책임과 국가적인 책임인데 장기 요양 기간을 보험 제도를 활용하려고 하는 그 노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사회적인 책임과 국가의 책임이 다 더 많이 증가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건 기정화된 사실이고요. 그런가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노인 장기 요양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노인으로서 만 65세 이상의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저희 기관에서 보면 60세라는 평균치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60세 평균치에 해당하는 이러한 시스템은 여기 맞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평균 60세에 저희 기관은 어르신들이 계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발전과 보건, 의료 발달과 평균 수명의 연장, 그렇다면 평균 수명의 연장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120세까지 살 거야라는 내용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이제 그거는 이론적인 현상인 거고 제가 갔을 때는 우리가 장례식장이 몇 살 때 가세요? 몇 살인 분의 장례식장을 이용을 하십니까? 갔을 때는 평균 85세가 나옵니다. 그럼 저희 요양원에 60세가 어르신이 평균이라고 한다면 장기 요양 제도를 써야 한다는 이론적에서는 120 빼기 60세가 나오는 거고요. 그럼 앞으로 60년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론이 나오는 거고요. 85세가 어르신들의 수명 연령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60세에서 25년은 더 사회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이론이 성립이 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끊으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상황에서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등급별 장기 요양의 급여의 제공도 향후 계속 증가할 예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서 그렇다면 ESG 활동의 가치는 어떤 걸까? 환경의 가치에서는 환경의 캠페인과 연계해서 지역사회 캠페인,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다음에 녹색학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저희 현장 기관에서는 이 환경적 가치를 충분히 어르신들하고 저희가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활동입니다. 경제 경영학적 관점의 이익 창출을 위한 재무 성과이며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관점에서의 정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배 구조는 주민과 함께하는 그 이용자의 권리를 위한 요구조사, 그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 등과 관련된 사업, 협력적 파트너 사업 이런 것들이 이 사회복지 활동 내에서 사회복지에서의 ESG 활동의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SG 평가는 아까 이제 선남희 교수님도 요 살짝 건드려줬던 부분인데 이거와 더불어 저희는 이렇게 경영성과 사회적인 가치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법까지 같이 사회적 책임으로 보았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기간의 평가가 바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지금 문자로 받은 거는 환경적인 측면과 안전한 측면을 먼저 평가해 주세요 라는 내용의 장기요양 기관에서의 문자를 지금 받았거든요. 그 부분이 이 노인 요양 기관의 평가와 좀 맞물린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요 부분을 보신다면 ESG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그 제목만 보신다면 이쪽에 뭐 인적 자원 관리 개발, 그다음에 인권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노동 관리 부분, 그다음에 윤리 경영, 그다음에 리더십, 투명성. 그래서 투명의 경영 공시 제도들이 이 안에 논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논문의 이론적인 배경은 융복합 연구로 해서 기업을 운영하셨던 그 ESG 평가하고 그 다음에 전혀 다른 사회복지 내에서 사회복지 평가가 얼마만큼 접목이 될 수 있을까라는 내용으로 저는 이론적 배경으로 이 내용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목을 좀 살펴보시면 제목을 살펴보시면 첫 번째는 사회복지 시설의 ESG 활동이 조직 성과에 정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두 번째는 ESG 활동이 윤리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윤리 경영이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다음에 ESG 활동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윤리 경영은 매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다음은 ESG 활동이 조직 성과에 미친 영향에서 노인 장기 요양 기관의 시설 형태가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료는 저희가 2022년 12월부터 2023년까지 전국의 장기요양 제도 쓰시는 분들에게 전부 다 설문지를 쳐서 1,004건의 설문지를 받아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측정 부분을 이렇게 측정을 했었고요. 요거 부분은 넘어가고요. 제가 결과론적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 ESG 활동이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환경과 관련한 부분, 사회와 관련한 부분, 지배 구조와 관련한 부분이 그러한 활동들이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거는 전부 다 채택된 결과로 나왔습니다. 환경과 관련을 해서도 여태까지 전부 다 이 검증 결과가 전부 다 이렇게 채택된 결과로 나왔는데 이 내용들은 뭐냐면 현장에서는 지금 노예복지기관이건 요양원이건 간에 이 모든 기관들이 ESG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ESG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이것들이 어디에는 접목을 못했냐면 이론적으로 바탕을 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 바로 복지경영학회가 앞으로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현장과 그 다음에 이론과의 접목을 통한 이러한 연구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났던 게 현장에서 도입되는 ESG 환경의 실천 사례가 실제로는 도입돼서 활용을 하고 있지만 이거랑 연결되는 평가 체제가 아직은 못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저는 이거 결과를 내보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ESG 평가와 노인 장기 요양 기관의 평가 형태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이 앞으로는 향후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 기관의 운영 기간도 역시 그 기간 형태별로 재가라든지 아니면 시설이든지 그 부분을 해서 평가가 별도로 나와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통해서 바라본 노인 장기 요양 기관의 ESG 경영의 세분화 전략은 바로 뭐냐면 친환경 중심의 경영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노인 기관과 ESG 지표를 체계화하자. 또 하나는 윤리 경영 체계를 활성화하자. 그 다음 또 너무 깊게 가서는 ESG의 로드맵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회적 가치 실현에서 ESG 경영 이행이 신속한 전환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ESG 경영 체계 구축 및 ESG의 내재화, 그다음에 노인 장기 요양 기관의 환경과 노인 접목을 시켜야 하는 부분이 크다. 그 다음은 시니어 고용 부분 문제에서도 경영의 선도 및 지역 ESG를 확대시키자. 그 다음 지역사회 및 대외적인 노인과 연관된 ESG 인권 경영이 확산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노인 장기 요양 기관의 ESG 경영 전략에서 친환경 중심으로 함께하는 건강한 노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ESG 환경과 접목하는 환경이 필요하고요. 이것과 맞물려서 소통과 협력을 통한 투명 경영도 같이 필요하며 그 다음에 열린 경영, 그 다음 기관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그 노인
노인 요양 기관이 되어야 하고 내부 경영 강화나 그다음 ESG 경영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과 협력의 체계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에는 어르신 대상자 본인들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ES 체계를 방영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ESG의 잘못된 정보나 오류 등을 구분하여 선택하는 것이 저의 연구자 입장에서는 가장 조금 어려웠고요. 그래서 그 많은 도전이 조금 저한테는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ESG와 노인 장기 요양 기간을 연계한 연구를 시도한다라는 것 자체로도 저는 굉장히 좀 뜻깊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ESG 분야에 계셨던 분은 어떻게 이렇게 노인 장기 요양 기간하고 연계를 하면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라는 내용도 저는 조금 몰매를 맞을 생각으로 지금 발표를 하는 상황입니다. 복지 환경에 경영 체계를 도입해서 맞지가 않죠. 사회복지 환경에 경영 체계를 도입을 해 이 자체가 맞지는 않으나 그래도 이렇게 가야지만 또 서비스의 질이나 아니면 조직의 효과성 분석이 조금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비영리 기관과 영리 기관의 차이에서 장기 요양 기관을 운영하는 시설장의 입장에서는 책임 전관은 어떠한 방법으로 유연성을 가질 수 있으나 그 미래에 대한 과제를 저는 좀 던져줄 부분이고요. 특히 우리 이제 그 장기 요양 기관에 계시면 알겠지만 전입금이나 기타 전출금 문제 등은 경영적 측면에서 어떻게 회계학적으로 좀 풀어야 될까라는 부분이 가장 큰 제 숙제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SG 환경과 그다음에 복지, 그다음에 경영을 아우르는 도전적인 행동이 우리 복지 경영 학회에 내에서는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연구의 의의이기 때문에 조금 보시기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 장기 요양 기관의 ESG 활동에 대해서 발표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